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여전한데 최근에는 독감 예방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두 질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최악의 상황이 우려되는 건데요. 여기에 지난달 독감 백신 유통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서 무료 접종은 중단됐다고 합니다. 자칫 시기를 놓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보도에 홍승현 기자입니다. 때이른 가을 추위에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이 옷깃을 여밉니다. 최근 전국 아침 기온이 대부분 10도 이하로 떨어지고 일교차는 크게 벌어지면서 인플루엔자, 일명 독감 예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위기 속에 독감이 동시 유행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독감은 비말로 전파된다는 점에서 코로나19와 성질이 비슷하고 증상 구분도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영유아, 노인 같은 고위험군이 독감에 걸릴 경우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독감이 걸리게 되면 독감 자체로도 몸의 면역이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몸이 면역이 떨어진 상태에서 다른 바이러스나 그런 게 특히 코로나 같이 강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치명적이 되죠. 폐렴이나 폐혈증 같은 게 훨씬 많이 올 수가 있죠. 코로나19와 달리 독감은 백신과 치료제가 있어 예방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올해 독감 백신 예방 접종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일부 독감 백신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무료 접종이 중단된 상황. 질병관리청은 12일부터 백신 무료 접종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지자체별 구체적인 접종 일자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자칫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잘못 아시고 계시는 사실 중에 하나가 예방접종을 시행하면 맞는 즉시 면역력이 생긴다고 오해하시는 건데요. 실제로 항체 형성까지는 최소 2주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독감 유행 시기인 11월이 시작되기 한 달 전, 즉 10월 초 중순, 지금쯤이 예방접종의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독감주의보가 발령된 시기는 11월 15일. 항체 형성 시기를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 달 초쯤에는 백신 접종을 끝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마스크 착용이 가장 중요하다며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승현입니다. 감기 걸리기 쉬운 시기입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때 감기 증상이 나타나면 참 난감한데요. 병원을 가기도 걱정이고 또 선별진료소는 설마 코로나19일까 하는 생각에 주저하기도 합니다.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코로나19 진단 검사부터 받으라는 것이 전문가와 보건당국의 조언입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후통, 발열, 기침. 환절기가 되면 늘어나는 감기 증상이자 코로나19 증상입니다. 코로나도 바이러스 감염이고 감기도 바이러스 감염이기 때문에 사실 증상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냥 기침, 가래, 호흡곤란이 있을 수도 있고 폐렴을 같이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증상으로는 사실 구별이 힘든 상황입니다.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와 보건당국은 일단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부터 받을 것을 권유합니다. 진단검사를 미룰 경우 감기라면 증상이 악화돼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원인을 모른 채 치료를 위해 병원부터 찾을 경우 집단 감염 위험이 있습니다. 병원에 오는 환자들은 대다수가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인데다 감기 증상을 진료할 때는 마스크를 벗어야 합니다. 특히 동네 병원은 공간도 협소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뒤늦게 확진될 경우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최근 부산에서는 지역 의원이나 이비인후과 등에서 잇따라 집단 감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초기 증상에도 적극적으로 검사 받으시기를 당부드렸습니다. 본인이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는 1차 의료기관을 찾으시고 의료기관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 만약에 검사를 권고하신다면 적극적으로 검사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올해 환절기. 개인 위생수칙 준수와 더불어 날씨가 선선해진 만큼 KF94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전문가들은 추천했습니다. 건조하면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 물을 수시로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체온 관리를 위해서 외출할 때는 겉옷을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미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답답함과 우울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예술 작품을 보면서 지친 마음을 달래고 새로운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하는 춘천 조각 심포지엄이 개막했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기념비를 주제로 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조각 작품 제작 과정도 직접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용접 작업 등을 거쳐 작은 철제들이 연결되자 커다란 사람의 형상을 드러냅니다. 차가운 소재지만 두 손을 맞잡고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모습으로 완성될 예정입니다. 딱딱하고 각진 석재도 굉음과 함께 섬세한 손놀림이 더해지자 부드러운 곡선을 드러냅니다. 예술가와 시민이 교감하고 지역의 문화자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춘천 조각 심포지엄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을 위로하고 극복하기 위해 치유와 회복의 기념비를 주제로 꾸며졌습니다.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어려움을 갖다 덜어드리고 치유와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로 심포지엄을 두 번째 개최하게 됐습니다. 공모 등을 통해 참여한 9명의 조각가는 작품 제작 과정을 시민들에게 모두 공개합니다. 예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다양한 재료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과정에서 새로운 희망과 위기 극복에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들어서 갖다 놨을 때 이게 뭐야 했을 때하고는 다르게 이 과정을 서로 공유했을 때는 마음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좋았어요. 이 밖에도 3주간 펼쳐지는 심포지엄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하고 작품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치유와 회복의 마음을 담은 춘천 조각 심포지엄의 작품 제작은 오는 25일까지 이어지고 완성된 작품은 춘천 지역 공원 등에 전시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재영입니다. 코로나19로 강원도 내 수출 기업 절반 이상이 수출 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는 도내 본사를 둔 수출 실적 $1,000 이상 390개 기업을 대상으로 피해 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53%가 수출 감소와 중단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수출 감소는 해외 박람회가 취소되면서 마케팅 활동이 축소됐고 바이어들의 입출국이 제한된 것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강원도는 이번 피해 조사를 토대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지원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중단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10개월이 넘게 답보 상태였던 행정심판은 이제서야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설악산 오색지구. 본격적인 단풍철을 맞아 북적여야 할 때지만 등산객들만 간간히 지나갈 뿐 한가합니다. 줄지어 들어선 호텔들은 한때 번성했지만 이제는 절반 넘게 문을 닫았습니다. 명소가 하나 생기다 보면 쏠림 현상도 있고 아무래도 찾는 분들은 많아지는 건 사실이죠. 예, 상권에는 도움이 된다고 봐요. 양양군의 수건사업인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지난해 9월 16일 원주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마지막 보완 단계에서 부동의 결정을 내리면서 중단됐습니다. 양양군이 환경부에 조정 신청을 냈지만 불수용 결정이 났고 지난해 12월 11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미뤄졌던 행정심판은 오는 21일과 22일 이틀에 걸쳐 현지 실사와 의견 청취를 시작으로 본격화됩니다. 양양군은 행정심판을 앞두고 쟁점이 되는 산양 서식지 조사 등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행정심판 일정은 일정대로 저희가 대응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강원도하고 같이 합동으로 언론이나 뭐 다른 면으로 해서 홍보도 이게 정당한 사업이다. 네. 그리고 합법적으로 진행된 사업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홍보 전략을. 하지만 주민들은 지난해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부결된 후 지역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커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색 지구에 대한 각종 사업들이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양군은 노후된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오색 자연휴양 체험지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과 주차타워 공사는 모두 마무리됐고요.
걷는 길 그리고 진입도로 확장 공사는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케이블카 하부 정류장과 연계한 체험장 그리고 쉼터 공사는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올 연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케이블카 사업이 좌초되면서 사업 기간이 내년까지 연장됐습니다. 또 최근 강원도 케이블카 전담부서의 직제가 개편되면서 논란도 있었지만 주민들은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현직 시민단체 이런 데서 반대를 하니까 지역 주민이 여기 양양군이 3만 도 안 되는 인구가 뭐 힘이 있습니까? 힘이 없으니까 밀리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저희들이 뭐 다음 차기에도 언젠가는 된다는 기대를 갖고 있어요. 언제나 아직 포기지 않고 기대는 갖고 있으니까. 40년 가까이 끌어온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행정심판으로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원주 구도심에 있는 원주역이 연말이면 문을 닫습니다. 남원주의 새로운 원주역이 문을 열기 때문인데요. 이와 함께 도심을 관통하던 중앙선 철도 역시 열차가 운행하지 않습니다. 원주시가 중앙선 폐철도를 관광 자원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서울 청량리역부터 경북 경주역까지 386.6km를 연결하는 중앙선 철도. 1942년 개통돼 지금까지 원주 도심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올 연말 원주 제천간 복선 전철이 개통하면 도심을 가로지르던 중앙선 철도와 원주역은 80여 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대신 남원주의 새로운 원주역이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이에 따라 폐철도 부지를 관광 자원화하는 따리굴 관광지 조성 사업의 구체적인 윤곽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반곡역에서 치악역 구간과 판부면 금대리 일대 개발이 핵심입니다. 원주시는 500억 원을 들여 반곡역 일대에 4차원 입지 터널을 만들고 치악산 따리굴 테마 레일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원주역에서 봉산동까지 도심 구간은 숲길과 정원으로 꾸며집니다. 원주역 일대는 뉴딜 어울림 정원이라는 이름의 시민 휴식과 소통 공간으로 재탄생할 예정입니다. 이후 봉산동 9km 철길은 국비 등 200억 원이 투입돼 사계절 수목이 가득한 숲길이 조성됩니다. 원주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천만 관광도시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앙선 폐선 부지를 활용한 관광사업 등은 지역에 새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장력이 될 것입니다. 원주시는 중앙선 폐선 즉시 관광지 조성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모든 절차를 마칠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 전 구간 착공에 들어가 반곡역 일대는 2026년 완공, 바람길 숲은 오는 2022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평균 해발고도가 700m인 평창군은 전체 면적의 약 80%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평창군이 차별화된 산림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선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창의 명산 장암산을 따라 조성된 평창 평화의 길. 장애인과 비장애인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계단 없이 설계된 1.7km 길이의 무장애 트레킹 코스입니다. 평창강과 장암산의 빼어난 경치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에 지난 5월 개장한 지 3개월 만에 방문객 2만 명을 넘었습니다. 일단은 뭐 운동을 해도 지루하다는 거를 못 느끼겠어요. 그 환경도 그렇고 뭐 공기도 좋고 조성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중간중간 저쪽으로 가보시면 중간중간 난간에 시 같은 것도 써 있고요. 전체 면적의 약 80%가 산림인 평창군. 지난 2009년 국내 최초로 대한민국 산림 수도를 선포하며 관련 조례를 만드는 등 산림을 핵심 자원으로 육성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이곳 장암산 일대가 국내 최초 경관형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되면서 2024년까지 경관과 휴양, 체험이 결합된 곳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특히 국도비 80억 원을 들여 조성되는 자연경관 체험지구와 휴양치유지구는 광활한 자연에 조성돼 비대면 시대에 맞춤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근 생태 관광시설 등과 연계해 지역소득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의 생태 경관과 잘 어우러지는 전국 최고의 치유와 휴양의 자연 휴양림으로 앞으로 롤 모델이 되도록 개발하려고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 평창 산양삼 특구가 지정된 이후 산양삼 역시 점점 재배 면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평창군이 산림 분야에 중점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넘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산림 환경 등 각종 규제입니다. 평창에서 산림 규제를 받는 면적만 축구장 약 200개 규모, 전체 행정구역의 10%를 차지합니다. 소중한 산림 자원의 가치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개발도 자제해야 하지만 불필요한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요즘 TF 구성이라는 표현이 많은데 TF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태스크포스의 줄임말인데요. 이처럼 행정기관에서 쓰는 용어 중에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단어, 외래어 표기가 넘쳐나고 있다고 합니다. 장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광역지자체가 지난 5월 제공한 보도자료입니다. 저가항공사 취향을 지원한다는 내용인데 영문과 한자, 줄임말로 된 행정용어가 수두룩합니다. 제목부터 TF, 이어 본문을 보면 팬데믹과 모기지, 조기 정착과 로드맵까지 모두 영문과 한자어 그리고 줄임말입니다. 국립국어원이 제시한 순 우리말로 바꾸면 TF는 특별 전담 조직으로, 팬데믹은 세계적 대유행으로 쓸 수 있습니다. 또 모기지는 근거지로, 조기 정착은 빠른 자리매김으로, 로드맵은 단계별 이행으로 바꾸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TF 태스크포스 팀. 그 임시팀 아니야? 긴급팀 같은 거? 근데 대중화돼 있는 행정용어지 지금은. 전달에 그게 더 안 되니까. 이게 외래어가 한국말처럼 된 거지 이거는 솔직히. 의미가 같은 중복 표현도 눈에 띕니다. 항공과 관광을 융합한 컨버전스 사업. 이 문장에서 융합과 컨버전스는 같은 말입니다. 생활과 밀접한 행정 분야에서는 어려운 한자 용어가 유난히 많습니다. 호적은 지난 2008년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부로 변경됐습니다. 매도와 매수, 전입세대 열람, 재적 등본과 같은 한자 행정용어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행정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려는 노력이 없지는 않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경남도, 충남도와 강원도교육청 등은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까지 마련했습니다. 조례를 통해 공문서에 우리말을 쓰고 외래어와 줄임말 등을 최소화하기로 했지만 각종 문서에서 외래어와 한자어 표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행정안전부가 지난 2013년 행정용어 순화어 검색 변환 시스템까지 구축해 보급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용어 순화 시스템이다. 어디 지자체에서 보급했대? 어디 엉뚱한 데서 보급했나? 나는 못 들어갔지. 국립국어원은 지난해부터 고교 졸업생 이상이 어려워하는 공공용어를 좀 더 쉽게 바꾸는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려운 공공용어를 쉽게 바꿔 표준화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다 보니 실제 행정에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 조성으로 저희가 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되도록이면 양질의 용어를 만들어서 너무나 무리하게 지나치게 국어 순화를 하면 사실은 좀 반감이 또 있을 수가 있거든요. 세계적으로 우수한 한글이 만들어 반포된 지 올해로 574돌째. 행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부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노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원주공항의 활주로 활용률이 지방공항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공항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병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원주공항의 활주로 활용률은 0.1%로 전국 14개 지방공항 중에 가장 낮았습니다. 원주공항의 적자도 지난 2016년 24억 원에서 2019년 34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는 늘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